인천에서 비행기로 12시간 걸려 도착한 런던. 그곳에서 다시 5시간 넘게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려 요크시에 도착했다. 요크셔 지방의 중심 도시 요크. 이 도시에 오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도시 중심을 에워싼 성벽이다. 성의 남쪽 문은 중세시대 반역자의 머리를 잘라 매달아 두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요크 성벽은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세웠고 잉글랜드 북쪽 변경에 든든한 요새 역할을 해왔다. 노르만인의 정복으로 한때 폐허가 됐지만 중세시대에 튼튼하게 재건됐다. 성벽을 허물어 도시를 재건축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이곳 요크 시민들이 막아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요크시. 로마인의 지배 이후 요크셔 지방은 앵글로색슨, 바이킹, 노르만인 등으로 계속 주인이 바뀌었다. 요크라는 도시 이름은 덴마크 지역의 바이킹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요크는 현재 인구 20만의 조그만 도시다. 하지만 영국 왕 조지 6세는 요크의 역사는 곧 영국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역은 유서 깊은 역사 도시다. 도시의 중심 광장엔 매일같이 열리는 상설 시장이 있다. 커다란 쇼핑센터와 대형마트들이 도심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오랜 재래시장에 도시의 중심을 내주는 이곳 사람들이 놀랍기만 했다. 광장 주변엔 중세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샘블스 골목. 샘블스라는 이름은 푸줏간 도축장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어에서 비롯됐다. 이 골목의 건물들은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1층보다는 2층이, 2층보다는 3층이 더 튀어나와 있다. 튀어나온 부분에 고기를 매달아 놓고 판매한 푸줏간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이 골목의 가게들은 대부분 중세시대에 지어진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푸줏간이 들어섰던 가게들은 지금은 골동품점, 음식점, 기념품점 등 관광객을 위한 상점들로 변신했다. 가게 모퉁이 위에 붉은 악마 조각상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 또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전엔 인쇄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가게 위엔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 여신상이 있다. 이 조각상은 책과 서점의 상징이었다. 이 골목들에는 게이트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덴마크어로 게이트는 골목을 뜻한다. 복잡한 미로처럼 만들어진 중세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요크의 상징이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요크민스터가 나온다. 북부 유럽 최대의 중세시대 교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양식 건축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크민스터. 현재의 대성당은 1220년 시작해 250여 년간의 건축 과정 끝에 1472년 완공시킨 것이다.
높은 천장, 희고 굵은 기둥, 좁은 회랑,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영롱한 빛이 중세 교회 건축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영국 최대 규모이자 중세의 것으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성가대와 본당 사이에는 15세기에 만든 석조 병풍이 있다. 윌리엄 1세부터 헨리 6세까지의 잉글랜드 왕들을 표현한 것이다. 성당 자체가 훌륭한 예술품의 보고인 요크민스터는 16세기에 발생한 영국의 종교개혁과 17세기에 발발한 내전으로 인해 많은 보물들을 약탈당했다. 지하 무덤과 건물들도 파괴됐다. 하지만 이후 대성당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영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 교회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은 관광객을 위한 코스로 마련돼 있다. 가파르고 비좁은 원형 계단. 무려 275개의 계단을 쉼없이 올라야 한다. 옥상에 이르면 요크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71m) 높이의 성당 첨탑은 요크 시내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요크민스터의 아이콘이다. 다시 내려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만큼이나 가파르고 좁은 통로에서 수많은 이름들을 접한다. 세상의 모든 여행객은 의미 있는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한다. 요크민스터의 뒷문을 빠져나오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동상이 있다. 그는 이곳 요크시에서 로마 황제로 즉위했다. 로마 제국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본인도 기독교도로 개종한 황제다. 오랜 세월 영국의 험난한 역사와 함께한 요크민스터의 모습은 그 자체로 훌륭한 풍경이었다. 요크 시내. 학생들이 견학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곳이 눈길을 끌었다. 바이킹 유적지를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다. 40여 년 전 바로 이곳에서는 바이킹 마을이 발굴됐다.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넓이에 지하 9m 깊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킹 유물과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요크는 바이킹의 도시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이곳에 고고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이킹 마을을 복원했고 바이킹 박물관을 만들었다. 869년 요크에 처음 들어온 덴마크의 바이킹들은 이곳에 정착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곳을 침략한 노르만인들과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곳에서 발굴된 바이킹의 유골들을 보면 대부분 노르만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으로 판명됐다. 바이킹족들은 이곳에서 살았던 앵글로색슨족과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사슴뿔로 빗을 만들며 자신들만의 동전과 화폐도 만들기 시작했다.
바이킹의 문화는 10세기경에 꽃을 피웠다. 박물관의 지하에 내려가 전기 자동차를 탔다. 천년 전 바이킹의 생활과 풍습을 복원한 전시장이다. 전시장에선 매캐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알고 보니 바이킹 마을의 냄새까지 복원했다고 한다. 요크의 바이킹들은 터키와 중국에까지 교역을 했고 그로 인해 요크는 10세기 잉글랜드에서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해 갔다. 바이킹들은 자신들만의 문화 위에 섹슨족의 문화를 융합시켜 발전시켜 나갔으며 섹슨족과 평화롭게 지냈다. A lot of people still wear the hanger-up, which would be an apron dress over the top, but my sort of backstory is that actually my mother was a Saxon, so I'm slightly more on the Saxon side of things. I've got a headscarf to cover my hair and to show off that I'm rich, basically. I'm not going to be out in the fields working all day because I have drapes of material. I have very dark blue cloth as well, which is difficult and expensive to make. 늦은 오후의 요크 시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도시의 광장에 흐른다. 이 광장 모퉁이에 있는 집이 눈에 들어온다. 찌그러진 창문 틀에 맞춰 끼운 유리창이 멋있게 느껴졌다. 요크민스터와 더불어 요크시의 또 다른 상징인 클리포드 타워. 요크성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 중 가장 큰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한때 잉글랜드 북부 통치기관의 핵심 건물이었다. 정복왕 윌리엄 1세가 최초로 목조 건물을 지었으나 그 후 십자군 전쟁 등으로 여러 차례 무너졌고 지금의 성은 13세기에 재건축한 것이다. 클리포드란 이름은 14세기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2세에게 반기를 든 로저 클리포드를 처형해서 성벽에 매달아둔 데에서 유래됐다. 저녁 무렵 이 도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바로 이 도시의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이다. 일명 고스트워크. 검은 복장을 한 중년의 아저씨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는 어느 건물의 대문 앞에서 시작됐다. Carefully look at all these doors here. That as you start to go across them, finally you would find a little wooden mouse just there, carved into the woodwork. There's one there as well, but 10 years ago somebody tried to steal the mouse by putting a penknife or something and then prizing it off, which is a great shame because it's a piece of English history. 15살의 어린 소년이 만든 이 대문의 생쥐 조각은 요크셔 지방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유명해졌다. This mouse is interesting. Apparently, that man who produced those mice, that young man, told the people that he'd made a wish on that mouse there. He touched it. Make a wish for the lottery. I've got you. Anybody else want to make a wish on the little mouse before we make a wish? By the way, you can't tell your wish until the wish comes true. You've got to keep it secret. All right. It's there if you want to make the wish. We'll be passing it when we come back anyway. 유령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에서 비롯된다. 1300년대 중반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당시 요크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한다. 온 가족이 흑사병에 걸린 어린아이 하나만 남겨두고 이 집을 떠났던 이야기가 시작됐다. The child locked upstairs to fend for herself, to which tragically she died on her own of the sickness. There would have been a red cross painted on its wall or its door to warn the people away, and thus if she'd come to the window shouting for help there, then people would have come nowhere near. It is said the ghost of the small child has often been seen peering through that little window at the top there, looking very distraught and distressed. It's a true story, and if you wish to check it, you'll find out that everything I've told you in history is perfectly true and correct, but a lot of people have seen that ghost in there.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영국의 6월은 밤 9시에도 해가 지지 않는다. 요크시에서 서쪽 방향으로 차로 40분을 가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메어스버러가 나온다. 도시의 광장엔 한 사람의 동상이 있다. 블라인드 잭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맷 칼프. 이곳에서 태어나 6살 때 천연두로 시력을 잃었지만 엄청난 노력 끝에 요크셔 일대에 도로와 다리를 건설한 전문가로 거듭난 요크셔 지방의 유명 인사다. 시력을 잃었지만 음악에도 재능을 보여 바이올린 연주를 즐겨 했던 그를 이곳 시민들은 여전히 기억한다. 메어스버러는 예전에 역사적인 명성을 지닌 시장과 온천으로 유명했다. 이 도시의 고지대엔 폐허가 된 성이 있다. 메어스버러 캐슬. 이 성은 어느 노르만 귀족이 1100년에 세웠다. 그 후 13세기에 잉글랜드 국왕은 이곳을 북부의 중요한 요새로 여겨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성을 튼튼하게 재건했다. 하지만 17세기 왕당파와 의회파가 내전을 치르면서 이 성은 폐허가 됐다. So there was a royalist garrison based here, and for a period of 4 months in 1642, Knaresborough was bombarded with cannon by a parliamentarian garrison. They'd come over from Helmsley with their guns. My body I dispose.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메어스버러의 유서 깊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변을 따라 지어진 집과 건물들은 오래된 마을의 멋을 더해준다. 1851년 지어진 이 다리는 주변의 도시를 이어주는 기찻길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다리 역시 도시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디자인을 고심했다고 한다. 강변 위의 멋진 집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How old is this house? How old? Well, the bottom part's about the 17th century, but the brick part is about 1920. 17th century. Well, this bit underneath here, because it used to be an old weaver's cottage. Yeah. Used to do yarn and everything. 집주인 아저씨에게 부탁해 집 안으로 들어가 봤다. Some of it's very old, and some of it's actually newer. The top part's newer. Can you see for the turret there? Yeah. Well, some of it is the same stone as they had for the castle up there. The lighter stone is, but not the darker at the top. The darker stone is newer. 이 마을의 많은 건물들도 이 집처럼
폐허가 된 성에서 돌들을 가져와 지었다고 한다. 고풍스러운 집보다 더 부러웠던 것은 아저씨가 평생 가꿔온 정원이었다. So I keep a lot of fruit trees as well, you see. So there's apple trees there, those that are in blossom there. That's an apple tree here behind me. It's just lost its blossom, but there'll be apples coming off there. There's another apple tree across there. So I've got quite a few fruit trees, you see, as well. Yes. 집 담장을 가득 채운 꽃들과 시간을 달리해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 정원이 있는 강변 위의 집. 언젠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이다. 강변 바로 옆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예언가가 태어난 동굴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더 쉽턴. 1488년 이 마을의 동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일어날 참사를 예언해서 적중시켰다.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마녀로 낙인 찍히며 살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죽기 전까지 계속됐다. 1940년에 런던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녀의 예언록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미국의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런던 대화재 사건 등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던 것이다. 그 예언들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3차 세계대전과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동굴 맞은편엔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조그만 우물이 있다. 이 소원은 남에게 말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고 한다.